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명의신탁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내 재산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을 해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부분은 상당히 많이들 여쭤보시는 부분이고, 어제도 쪽지로 이런 요청이 왔어요.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함 연락처 남겨주셨고, 채무는 캐피탈 저축은행 합해서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재산이 시세가 1억 3천 정도 가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덧붙이시기를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어머니 집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다른 재산은 마땅히 없으신 것 같고 연체도 안 되신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여쭤보셨어요. 이분도 명의신탁이 이슈죠. 1억 3천짜리 아파트가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이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를 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실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머니 집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은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죠. 명의신탁이 금지된 거는 아마들 기억들 하실 텐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됐고, 그 근거법인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가 왔다 갔다 한 것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조의 예외 사유를 두었는데,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그것도 다른 법률 위반의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하겠다. 예외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을 그리고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명의신탁 인정해준다고 하던데요, 인정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령 명의신탁의 근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대금을 다 냈고 공과금, 재산세 다 어머님 내셨고 어머님이 사기까지 한다, 이런 점을 소명해가지고 넣어볼 수는 있어요. 법원에서 거절을 하면 대리인이 마땅히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명확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최근에 받은 보정명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본인이 보유하신 주택이 본인 게 아니다 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시 부동산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실명제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고, 파산 시에 일반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으로 명의를 취득했는지, 누구의 금전으로 매수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당신이 말하는 그 명의신탁 된다는 부동산을 재산 목록 그리고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이에요.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보정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담을 하니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혹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명의신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워낙 채무자의 사연이 기구하고 회생위원 혹은 법원에서 정말 이제 봐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명의신탁을 한번 주장을 해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생 취하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도 많이 신청하시는데, 이게 간혹 있는 사례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명의신탁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에요. 부동산 가액 그리고 명의신탁 기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율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데, 최대 30%,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30%까지 벌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한 사례는 아니지만 서초동에서 유명한 사례인데, 이 명의신탁을 개인회생에서 주장했다가 이 사건이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생도 당연히 안 됐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섣불리 명의신탁 주장해보고 안 되면 취하하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개인회생에서 명의신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명의신탁을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법에서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보정을 내렸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이게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가지고 회생을 들어갈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